안녕하세요. K2 네트워크스의 기술 수석 맡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싱글 벤더 SASE 플랫폼의 위력이라는 주제로요. 싱글 컨텍스트 기반의 XDR 그리고 AI를 통한 K2의 통합 컨버전스 솔루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이미 SASE나 SD-WAN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다 있으시고 각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은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서요. SAS라는 용어나 어떤 마케팅의 근간이 되는 가트너에서 정의하고 있는 핵심 구성 요건들을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K2의 특장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컨버전스입니다. 네트워크와 보안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큰 명제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네트워크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있는 업체라거나 아니면 보안 장비 기반으로 시작했던 업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플러스 상대적으로 약했던 보안이나 네트워크 기능들을 강화한다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인수합병함을 통해서 조금 더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큰 깃발을 향해서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내세우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플러스 고객이 선택하는 네트워크 업체를 선정함으로 통해서 나름의 DIY SASE 같은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K2는요, 애초부터 네트워크와 보안을 하나의 큰 아키텍처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SASE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나름 퓨어 플레이, 정말 진정한 SASE라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긴 한데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온프렘 솔루션을 강화한 형태인 경우에는 물리적인 장비를 가상화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약간 클라우드 형태로 재편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가령 제가 예로 말씀드리는 거는 DVD 플레이어나 블루레이 머신들을 아무리 예쁘게 포장하고 웹사이트를 예쁘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런 형태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설계가 거기에 걸맞도록 구현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프레전스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있다면은, 좋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전 세계에서 고객과 목적지와 가까이 전진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접속 형태, 다양한 고객들이 어느 곳에서나 어떤 목적지와 상관없이 이런 강점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올 엣지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키텍처로 통합해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콘솔이나 매니지먼트 플랫폼들도 하나의 아키텍처 안에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이고 일관적인 사용자 경험 그리고 관리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비교해 볼 때는 아무래도 애초에 K2와 같은 SASE를 염두에 둔 아키텍처로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여러분께서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전환이나 앞으로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버전스에 관한 부분은요, 저희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평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가트너에서 발표한 SASE 매직 쿼드런트라나 아니면 포레스터 같은 웨이브 보고서에서도 컨버전스에 대한 부분을 K2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UI를 제공하고 있고 시장의 개척자로서 어떤 타사 대비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젊은 회사이기 때문에 매직 쿼드런트에 속한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짧은 업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강점으로 삼아서 어떤 업체들보다 저희가 뛰어난 아키텍처를 선도에 내놓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그런 업체들과 앞서 나가는 업체들과 제가 어깨를 견주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K2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긴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IT 담당자로서 정보보안의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상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아키텍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기존에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신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운영하고 계신 네트워크 형태를 보겠습니다. 본사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 센터나 지점들을 각자 운영을 하실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MPLS나 전용선 같은 형태로 사내망을 구축하셨을 텐데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성이나 거기에 대한 탄력성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SD-WAN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전환도 이미 하신 고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접속 그리고 클라우드 자체가 인터넷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보안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시게 되고요. 그 사용자들이 단순히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거나 전국에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각각의 지점들도 인터넷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그들이 사내로 들어올 때 필요한 글로벌망이나 IPsec 같은 별도의 구축도 필요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제 지나오면서 사용자들이 외부에서 접속하는 경우도 많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단말 자체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단말이 외부로 인터넷을 접속하고 또 사내로 접근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SSL VPN 솔루션이라거나 프록시들 그리고 VPN 게이트웨이가 본사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나 목적지에 따라서 출발지에 따라서 또 사용자의 접속 형태에 따라서 개별 포인트 솔루션들을 운영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구성이나 배포, 설치, 운영 이런 거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에 따른 관리 책임, 장애 포인트는 관리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분리된 환경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사고들을 좀 여러분께서 익숙하실 만한 그리고 이미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접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둔감해진 정도의 보안 사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피싱, 파밍, 개인 유출, 랜섬웨어 같은 것들이 주로 화두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격자가 존재하고 다양한 피해자를 몰색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공격 패턴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다양한 공격자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위험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누군가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일어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정보보안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필요한 솔루션을 급하지만 때로는 땜질식으로 도입하기도 합니다. 포인트 솔루션들은 결국에는 기업 환경 안에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연동하고 조직 안에서 그런 연결된 서비스 체이닝으로 구축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기 장표를 보시면은 크게 네트워크 장비라던가 거점 보안을 위한 방화벽 IPS 장비들 그리고 또는 외부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 관문 보안, 웹 게이트웨이라거나 캐스비 솔루션 같은 것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통합 환경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각 모듈들에서 이제 배출해내는 이벤트들을 수집하고 저장해야 될 거고요. 어떤 패킷이 사내에서 흘러다니기 시작할 때는 각각의 모듈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독립적인 어떤 정책을 통해서 패킷이 검증되고 거기에 따른 이벤트가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인트 솔루션에 대한 한계점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들은 본인들의 모듈에 필요한 정책들만 수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후적인 이벤트들은 저장은 되지만 여기에 대한 별도 분석이나 추가적인 맥락에 대한 인사이트를 추출하기 위한 SIEM이나 SOA 같은 환경에서 구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도 필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관리자의 몫으로 다시 한번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XDR 솔루션도 함께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XDR에 대한 또 한계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부닥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어떤 정보의 품질은 최초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그널의 품질에 따라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EPP 솔루션이라거나 네이티브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센서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물론 최적화되어 있고 관리자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이티브 센서가 아닌 동종이나 이종 솔루션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그 품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종 업체가 아닌 또 외부 솔루션을 어떤 API라든가
외부적인 형태로 연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품질이지만 그나마 최선인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어떤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정보들은 고유한 포맷이 있을 거고요. 심지어 시간 포맷만 보더라도 날짜가 연월이라거나 아니면 표준시, 국제표준시, 한국시, AM, PM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데이터 포맷들에 대한 정비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평탄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물론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시스템 통합 플랫폼의 어떤 큰 과제일 텐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자체가 정교화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정보다 보니 저품질의 데이터로 어떤 사후 액션을 취합하려다 보면 과탐이라든가 미탐, 심지어 오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품질의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탐지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분석이나 조사들은 세부적인 정보가 주저하기 때문에 평탄화되면서 유실됐던 정보라던가 아니면 애초에 수집하지 없는 형태의 정보들을 사용자가, 관리자가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 분석과 자원 낭비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필요할 것이고 어떤 거기서 뽑아낸 인사이트로 대응은 하겠으나 장비 자체가 그 어떤 사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자는 거기에 대한 피해를 또 숨겨진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이 보안 장비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들은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들을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아라든가 그 특별히 자동화된 솔루션을 구축하시더라도 애초에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들어갔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결코 XDR 솔루션 구축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산된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슈를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령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노출되는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접속하려는 어떤 업무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할 때는 본인들만의 진단을 내리곤 합니다. 네트워크가 느려서 업무가 안 된다라고 다소 좀 과격한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를 처리하게 되는 IT 담당자는 이런 전화와 연락을 받는 순간 아주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런 이슈가 생겼었고 혹시 이 사용자만 겪는 것인지 다른 사용자도 동일한 이슈가 있는지 심지어 네이버 구글은 잘 되는지 인터넷 기본적인 품질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지만 사용자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마치 응급실의 의사처럼 본인들은 최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나 누워있는 환자에 대한 이런 다양한 정보를 물어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된 환경에서 유연하지 않은 접근 정책들, 그리고 제한적인 가시성, 거기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보완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이런 체계로 인해서 침해나 장애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환경을 저희가 ZTNA 하나의 통합된 환경 안에서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솔루션을 어떤 보안 정책을 구현할 수 있고 제한적인 가시성을 조금 더 AI나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일원화하여서 가시성이나 대응 체계를 좀 고도화시킬 수 있다면 좀 이상적인 통합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직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보안 아키텍처로 접속을 하는 순간 본인의 아이덴티티나 단말의 보안 태세나 또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그와 사용자들에게는 굳이 알려지지 않지만 본인들이 접속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목적지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위치나 정책에 따라서 탄력적인 정책을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하려는 혹은 공격으로 노출된 이상 징후라든가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거기에 따른 자동화된 위협 대응을 펼칠 수 있다면 관리자 입장에서 또한 아주 훌륭한 통합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이루기 위해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오늘 당장 저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에도 말씀드렸던 싱글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맥락 기반의 각각의 이벤트나 각각의 행위들에 대한 통합적인 가시성을 가질 수 있다면 사용자가 또 관리자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2 아키텍처를 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팝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을 제공하는 솔루션이고요. 저희가 팝이라고 표현하는 이 서비스 노드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적인 요소들, 어떤 지점에서든 어떤 목적지나 어떤 포트나 프로토콜과 상관없이 모든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에 대한 가속화, 그다음 최적화까지도 저희 백본 아키텍처 안에 녹여져서 제공받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들어온 트래픽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 기능들을 펼칠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보안이라는 부분은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즉 방화벽이나 웹 게이트웨이, IPS, DNS 보안, 악성 코드 검사, 그다음에 ZTNA, 원격 사용자 제원들, CASB나 DLP, 그리고 웹 격리 같은 외부로 접속하기 위한 모든 사용자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팝에서 책임진다는 부분입니다. 이 팝이 하나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저희가 전진 배치되어 있고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이 있을 법한 다양한 지점이나 다양한 도시에 이 팝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팝들 또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팝들은 서로의 백본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서나 어떤 목적지로 간다거나 이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팝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점이나 데이터 센터가 저희와 연결할 수 있고요. 연결된 지점에서 올라오는 모든 트래픽들은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나 보안 기능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목적지가 웹이나 사스 같은 외부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저희 팝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요. 팝이 마치 프록시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전달자와 목적지에 대한 모든 트래픽을 K2에서 함께 가시성을 제공하고 암복호와 그 다음에 인캡슐, 디캡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다른 모든 로깅을 가능하게 됩니다. 목적지가 IS 기반의 클라우드라고 할지라도요, 각각의 클라우드 노드 또한 저희 팝과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IS 기반이나 SaaS 기반의 클라우드와도 무난하게 저희 팝과 연결하고 내부 조직과의 트래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팝이 VPN 게이트웨이에서의 역할도 동일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저희 팝들이 흩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ZTNA 같은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면은 한국에서건 미국으로 출장을 가시건 일본에서 휴양지를 가시건 가장 가까운 K2 팝을 통해서 VPN 터널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조직이 사용자가 연결하는 조직 내 트래픽이나 인터넷까지 대한 목적지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트래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성,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가시성에 대한 부분도 당연하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큰 아키텍처 안에서 이 모든 기능들을 소비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가 사내건 사외이건 지점이건 원격 사용자건 사스이건 웹, IS 기반의 클라우드건 네트워크 기능의 부분, 보안 기능이든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K2가 함께 트래픽을 제공하고 보안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팝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고를 포함한 다양한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도시에 있는 저희 노들은
노드들은 저희가 직접 통신망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저희 자체 인프라이고요. 특정 AWS나 애저와 같은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직접 지역과 통신사 파트너를 직접 선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이나 자율성, 탄력성에 대한 서비스 유지성을 저희가 담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도시에 굳이 AWS나 애저가 있지 않아도 저희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이 필요하다면은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저희 서비스 노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저희 팝들을 확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 80개 지역 이상에서 계속해서 이런 핵심적인 K2 팝들 전용 세시 팝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접속 환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장이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그 다음에 브라우저 기반으로 저희 팝을 연결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로그인을 하고 그 사용자의 단말 태세를 검증하고 그 사용자의 사전에 승인된 정책에 따라서 내부 혹은 외부로 접근할 수 있다는 하나의 아키텍처에서 제공받는 심층적 보안 체계가 저희 안에 내재화되어 있다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하나의 아키텍처, 싱글 컨텍스트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트래픽은 팝을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K2 입장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텔레메트리 값, 사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정책과 보안 정책과 위협이 감지되는 것을 쉽게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저희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트래픽들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는 AI나 머신러닝의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상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대용량으로 처리하고 있는 고객사 트래픽들 그리고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다양한 메타데이터들에 대해서 수많은 분석을 통해서 보안적인 부분, 그 다음에 네트워크적인 부분들을 이미 처리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대한 상향된 보안 AI적인 검토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저희가 고객의 모든 트래픽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요. 한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네트워크 안에서 흘러다니는 좀 특이한 이상 징후를 감지했었습니다. 페이스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도메인의 숫자나 알파벳들을 조금 조정하면서 피싱으로 고객들을 낚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O라든가 한글로 이응을 활용한다거나 심지어는 알파벳 A 같지만 실제로는 영문 알파벳이 아니라 키리러 A라는 단어를 통해서 엉뚱한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직접 탐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에는 장비에서 보안을 펼치는 경우에는 쉽게 탐지할 수 없고 특정 고객이나 특정 장비에서만 일어나는 패턴들을 쉽게 감지할 수 없게 되는데 저희는 전 세계 모든 고객들이 활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접근들 그리고 실시간 일어나는 도메인 사용 패턴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기존에 알려진 위험한 정보들, 스레드 인텔리전스에서 수집되는 정보들, 도메인명들,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네트워크 안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는 정보들을 함께 크로스 체크해서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접근이 정당한 것인지 혹은 새롭게 감지된 위협들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AI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 내에서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네트워크적인 부분을 보안으로 녹여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기존에는 알려진 위협 정보들을 정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위협 정보에서는 알려진 목적지, 악성 코드나 악성 웹사이트로 알려진 곳들을 단순히 차단하는 형태로 많이 보안을 제공했었는데요. 저희는 AI 기법을 활용해서 실시간 분석을 적용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정적인 차단보다 한 6배 이상 저희가 많이 차단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리고 정교한 차단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는 정적인 차단을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15% 정도 밖에 캐치하지 못했던 그리고 K2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저희가 위협 인텔리 정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메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고객의 보안 정보, 네트워크 정보들을 수집하는 순간 여기에 대한 많은 보안 필터들을 저희가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용자의 출발지, 목적지, 웹 소비 형태들,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단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필터 값으로 제공했었는데요. 최근 추세에 맞게 이런 부분들 검색하는 것조차도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저희가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개월 동안 특정 사용자가 일으킨 보안 이벤트를 보여줘 라고 저희가 자연어로 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필터 값을 저희 내부 검색 포털에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검색이나 수정들도 자유롭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관점에서의 보안, 그 다음 네트워크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관리자가 어떤 장점을 누릴 수 있느냐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싱글 컨텍스트라는 의미는요, 다양한 이벤트를 수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위협 헌팅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감지했었을 때 어떤 형태로 보안 솔루션이나 정책들을 반영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가 두 번째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K2의 강점이 또 드러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XDR의 한계점들을 역으로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K2에서는 저희 K2 팝 안에, 그리고 저희가 네이티브로 구현하고 있는 에이전트나 저희 장비들 안에 다양한 이벤트를 수집하고 함께 저희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데이터 정교화 작업이라든가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가진 데이터들인 고품질로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질의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탐지 체계조차도 최적화되어 있고 별도의 품이 들지 않는 원천적인 고품질의 오탐과 미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에 따른 분석과 조사는 자연스럽게 간소화되고 자동화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안 역량들이 저희 플랫폼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안 스택으로 구현이 되고 실시간으로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따른 정책이나 대응 조치들도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예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정 이상행위를 감지했었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대시보드입니다. 위협을 탐지했다라는 이벤트에 대한 표현이고요. 특정 사용자의 IP라든가 OS 환경들을 제공하고 관리자에게는 이 사용자가 접근했던 수많은 이력들을 함께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차단되었던, 그리고 접속하려고 시도했었던 웹사이트들에 대한 평가나 평판도도 함께 제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 봤을 때는 저희가 AI나 머신러닝 기법했을 때, AI 머신으로 분석했을 때는 위협이 판단이 되었고요. 위협 헌팅을 요구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또한 AI로 저희가 서머리를 이제 추측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 물론 표현이 되지만 굳이 제가 이제 한국어로 표현해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하나의 어떤 요약된 서머리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특정 날짜에 어떤 형태로 어떤 공격 패턴이 감지되었고 사용자에게 그리고 관리자에게 어떤 액션이 요구되는지를 하나의 문단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적극적으로 사전, 사후에 대한 모든 분석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K2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사용자의 아이덴티티, 단말 형태, 그다음에 목적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그 당시의 네트워크 환경까지도 저희가 하나의 아키텍처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보안 가시성, 위협 분석, 그리고 보안 정책들, 거기에 따른 사후적인 대응들까지도 간편하게 저희 플랫폼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은 또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관리자의 멘붕에 빠지게 했던 이런 알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 K2에서는 이미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을 쉽게 관리자에게 정책이나 장애 대응을 제공할 수 있다, 장애 대응을 펼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향상된 성능이고요. 사용자가 느끼는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수치화되고 가식화되어야 됩니다. 그걸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저희는 그게 단말 상태의 정보와 네트워크 품질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팝과 저희가 제공하는 장비를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빙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품질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말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VPN 에이전트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해당 에이전트가 동일하게 단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디바이스의 CPU나 메모리 형태들, 그 다음에 와이파이 통신 품질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제공한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미 사용자에게 일일이 묻지 않아도 저희 대시보드 안에서 모두 수집하고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용자의 단말 형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지금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고 할 때 현재 경험치가 어떤지 저희는 보통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CPU라든가 메모리 상태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와이파이의 품질 또한 괜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수집 정보가 함께 표현되고요. 사용자가 위치한 곳의 랜 게이트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라스트 마일 품질까지도,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이 K2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정 조직으로 봤을 때 어떤 정도의 경험치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함께 관리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트릭 값을 표현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시간이나 세부적인 정보들을 함께 대시보드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꽤 쉬운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K2가 엔드투엔드로 사용자와의 출발지와 목적지까지 다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세션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TCP, TLS, HTTP 세션까지 저희가 다 함께 패킷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자의 경험까지도 예측하고 수치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키텍처에서 제공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사용자별, 사업장별, 어플리케이션별로 사용자가 체감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을 수치화하고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분석 플랫폼도 함께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 안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줌이라든가 또 다른 536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우리 조직의 평균적인 사용자 경험치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 각각의 사용자가 느끼고 있는 체감 수치도 함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양한 저희 아키텍처 안에 다양한 부분들을 녹여내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컨버전스의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SES라는 플랫폼 안에 AI와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디지털 경험 모니터링까지 하나의 아키텍처로 녹여냈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한 실시간 위험을 평가할 수 있고, 실제로 일으키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라든가 사용자가 했었을 때 특이한 행위를 저희 감지했을 때 이상을 탐지하고 거기에 따른 이벤트를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 추가적인 사용자 경험치까지도 함께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 아키텍처의 컨버전스에 대한 큰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티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능동적인 AI 기반, 단일화된 가시성 대응 체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상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은 제가 K2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보안의 현실은 분명히 다양한 위협,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저희 하나의 아키텍처 안에서 가시성을 가지고 사용자의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이나 운영 환경들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다라면은 K2 SES를 통해서 어떤 이상적인 통합 아키텍처를 이미 구현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트래픽, 다양한 네트워크 장점, 네트워크의 플랫폼 아키텍처들, 보안 아키텍처들을 통해서 SSE랑 ZTNA 혹은 SD-WAN적인 기능으로 K2를 향한 첫걸음을 떼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분석의 플랫폼들, 그리고 전세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백본,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XDR과 DEM 솔루션들을 활용하신다면은 궁극적으로는 K2 SES를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꽤 다양한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와닿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솔루션을 쓰고 계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SDN에 대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 ZNA나 VPN 솔루션에 대한 좀 고도화 작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웹으로 접근을 고민하는 웹게이트나 클라우드 보안을 고민하시는 SS적인 요소들을 고민하실 때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회사 얘기하는 하나의 큰 통합된 아키텍처로 간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K2 SASE 플랫폼 안에 이미 녹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하나의 이상적인 아키텍처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2를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고민하시는 것이 SSE나 ZNA나 SD에 대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K2의 통합된 아키텍처를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의 방향성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테스트나 POC가 필요하시다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고 조금 더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상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전환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